신라젠 같은 경우는 막 팔았거든. 그러니까 달라. 아예 다른 건데. 야, 금감원, 야, 네 2조 어떻게 할 거야? 그 결국 조선이 조선한 걸로. 내가 저 기사에 단독 나오면 내가 화들짝 놀라. 왜냐면 지난주 화요일에 그 조선비즈라고 하는 매체에 단독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매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의 원래 공매도 잔고가 제일 높은 회사가 HLB라고 하는 무슨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래. 신약 개발하는 회사. 신약 회사. 걔네가 2019년에 허위 공시를 따라고 해서 금융감독원 안에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자조심이라는 게 있다네. 그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그게 화요일 날 아침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나왔었던 모양이야. 2분 만에 하한가를 가버린 거야. 2분 만에. 그래놓고 회사에서는 이제 오후 2시에 그 회사의 대표가 그 설명을 하겠다라는 이제 다시 측의 입장 발표가 나온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동안 계속 하한가 있다가 이게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올라왔어. 그래. 근데 이제 회장이 발표한 다음에 다시 또 떨어져서 마이너스 27%에서 장이 마감이 됐고, 수요일 날 마이너스 7%, 목요일 날 마이너스 3%, 금요일 날 플러스 13%로 일단은 장은 끝났어. 그래서 이게 뭔가를 봤지. 근데 이제 기사 내용은 그러니까 허위 공시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기사 내용이고, 3상까지 했는데 FDA를 이제 그 NDA를 신청하기 전에 프리 NDA 사전 또 미팅이 있던 모양이야. 거기에 3상 결과가 FDA 프리 NDA 상에서는 걔네 페일이 났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는 우리는 FDA에 이거를 이제 신청했다. 신약 허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다시 그때 뭐 폭락했다가 10배까지 뛰었었던 적이 있었더라고. 9월 그러니까 19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9년 6월에 이 회사 대표가 3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보통 이제 통계적 유의미성과 임상적인 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 나 이거 참 공부 많이 했는데. OS라는 거는 그 약을 투여를 받았을 때 위약군 대조했었을 때 생명 연장 기간이 좋아야 되는 거야. 더 길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 임상적에서는 이 약을 투여를 했을 때 암세포가 더 커지거나 진전되지 않는 뭐 PFS라는 것도 있고 뭐 ODT 뭐가 있어 몇 개, 3개 정도가. 근데 일단은 그때 6월 달에 진 대표가 이거는 딱 봤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왔고 그다음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발표를 함과 동시에 그 당시에 주가가 막 엄청 많이 떨어졌대. 근데 3달 뒤에 9월 달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임상 데이터는 더 나중에 나온 거야. 처음에 OS라는 게 먼저 나온 거고 데이터 수집이 나온 걸 보고 이 회사에서는 이게 뒤에 나오는 임상 지표가 좋으니까 이걸 갖고 우리는 NDA 신청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공시를 냈다라고, 성공했다라는 공시를 냈다라고 해서 허위 공시다. 왜냐면 페일 났다라고 했는데 얘네는 성공했다라고 공시를 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며칠 지났잖아. 알고 봤더니 성공이라고 공시를 낸 적이 없어. 보도 자료에는 성공이란 말을 쓴 거는 맞는 것 같아. 보도 자료에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거래 정지가 된다, 뭐 상폐가 된다라고 하면서 쭉 떨어진 거야. 근데 허위 공시는 거래 정지에 해당 사항이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데 일단 분위기는 왜냐면 신라젠하고 바이오주가 헬릭 워낙 스미스 거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그 그치. 상처나 기억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관련된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2조가 날라갔다는 거야. 엄청난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날 화요일 날 거래가 3천만 주가 거래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밑에서 거래가 이게 다 던지고 새롭게 들어오고 막 이제 그 공방이 있었던 거야. 그걸 이제 얘네가 그 자존심에서 그러니까 이제 19년에 그 사태가 났고 한 거니까 작년 5월서부터 작년 11월까지 조사를 해보고 자기네 심의한 결과 다음은 이제 금융위 산하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삼바 때문에. 음. 증선이라고 있어. 증권선물위원회. 그쪽으로 이제 넘기는데 아직까지 안 넘기고 있더라고요. 4달이 지난 상태에서. 근데 그런 이제 와중에 갑자기 이게 터진 거야. 기사가. 근데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증선위에서는 이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열리고 있기도 하거니와 옵티머스하고 라임 때문에 앞에 좀 산정한 것들이 있어. 이번에 뭐 회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걔네들이 허위 공시라고 하는 거는 일단 허위 공시가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 대표가 소명하는 걸 봤더니 거기서 말하는 페일은 그러니까 프리 NDA 할 때는 처음에 서류를 먼저 보낸다네. 그 서류에서 회신이 온대. 거기에 페일이 적혀 있는 건 맞다라고 자기도 인정을 해. 그리고 19년도에도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달성하지 못했다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번에 보면 그러니까 도큐멘트를 전달한 다음에는 다시 이제 프리엔디에게서 2차가 있다는 거야. 그건 이제 대면 면담이야. 거기서 FDA가 자료가 이렇게 충족을 하지 못하니 이런 거를 보완해서 갖고 와라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자료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좀 시간이 계속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은 지금의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그 당시에 임상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신청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했었고 근데 주변에서 자기네들 내부의 과학자, 외부 과학자 다 조언을 얻어받고 미국의 이제 NDA 신청을 이 회사가 우리 신청할게요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 저기 뭐지? 코디네이터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 이제 법인이 하더라고. 무슨 미국의 무슨 로펌 회사라고 하는데 걔네들한테도 이제 다 조언을 들어본 바 이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위암 차로 가는 것보다 3차로 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은 이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기사 뻥 난 거야. 근데 허위 공시나 그런 거 주가 조작은 결국은 실제로 실행을 해서 수익을 본 사람의 사법적 처벌인 거지. 그게 KRX 거래소에서는 이거는 거래 정지랑은 상관은 없는 거다. 개인적인 사법적 처벌인 거다라고 해서 분위기가 싹싹싹 이제 바뀌어. 그러면서 이제 떨어졌던 게 점점 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개구라다. 라고 하면은 한 세네 번 맞겠지. 그치. 근데 지금 현재는 딱 그 정도야. 근데 이제 얘기가 자조심에서 증손위로 넘기면 대부분이 다 받아들여진다. 그런 혐의가. 근데 지금 나오는 게 검찰 고발로 갈 수가 있다. 증손위에서 나온 걸로 하면. 그러면 검찰로 가게 되면 지금 검찰이 그거를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 얘네들이 구라를 쳤는지 안 쳤는지. 근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거짓말 허위 공시를 한 적도 없고 거짓말 한 적도 없다. 우리가 이거를 신청하겠다고 했던 거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을 해봤을 때 통계적 유의미성이 모자란 거는 우리가 좀 보완하려고 계속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임상 데이터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다. 그게 왜 허위 공시냐. 우리는 공시를 한 적도 없고 우리는 회사 방향을 입장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을 한 거다. 라고 한 거야. 근데 이제 검찰이 그걸 어떻게 밝혀내냐고 라는 게 하나가 있고 증손이나 아니면은 자조심이 FDA에 이런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학적 약학적 어떤 지식을 갖고 이거를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나? 이제 라는 것도 있고 과거에 서정진 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도 결국 검찰 가서 주가 부양 어쩌고저쩌고 해서 3억을 두드려 맞았는데 그게 뭐냐면 셀트리온도 하도 이제 공매들한테 시달림을 받으니까 분명히 그 악의적인 세력들, 공매 세력들이 우리 회사에 붙어먹고 있는 것 같다. 그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바란다라는 발언을 갖고 증손위까지 가서 검찰 고발을 당해서 벌금 3억을 내. 그러니까 그게 주가 조작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벌금 3억을 냈다라고 하더라고. 얼마나 억울해. 아 근데 그런 발언은 사실 대표로서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 그러니까 약간 시범 케이스처럼 맞았네.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인 거야. 뭘 조사를 해달라, 뭐 문제 있지 않냐라고 하면 데리고 와서 두드러 패는 느낌이라는 얘기들이 있어. 근데 그 거기에 뭐 공매도를 때리는 세력이 있어요? 공매도를 지금 못 하잖아.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거는 16년가서부터 이제 박근혜 때 만들어진 건데 그거는 뭐냐면 공매도와 같아.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주식들이 있잖아. 그런데 들어가서 거래를 좀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시장 조성자야. 다만 야, 거래도 없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왜 미쳤다고 하냐. 그러다 우리 손해 보면 어떡하냐.
라고 해서 시장 조성자들한테 당근으로 준 게 그럼 너희 공매도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시장 조성자들이 진짜 거래가 없는 데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역할보다도 현대 가서 하고 거기 가서 거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 당근을 준 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그 공매도 금지 기간이긴 하지만 시장 조성자는 공매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 금액 자체는 클 수는 없지. 그래서 그 HLB라고 하는 회사는 공매도 양은 엄청 많아. 금액도 제일 많았고. 근데 되게 많이 상환을 작년에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1월 기준인가 2월 기준에 한 250만 주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요. 한 600만 주가 됐다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그래서 공매도를 누가 딱 친 세력이 뭔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왜냐면은 언제 공매도를 이제 이번에 뭐 재작년에 했는지 그 전에 했는지 모르지만 250만 주는 상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지. 얘네들이 뭔가 결탁해서 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얘네는 9만 원대에서 상환하는 것보다 6만 원대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제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다만 조선비지의 단독에 의해서 3일 동안에 전체 그룹의 시가총액 2조가 날라갔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대표가 이제 나와서 이야기할 때 전체를 다 보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네가 약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 약이 차지하는 10%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전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자기네 입장에서 좀 억울하다. 근데 오히려 그런 표현이 뭐라 그럴까 그 기사를 더 신빙성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 오히려 그냥 기사에만 집중해서 이 기사가 허위고 자기네가 여기에 대해서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니까 그 보도 자료인지 뭔지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하려면 회장이 딱 나와서 이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달변이 아니야. 말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간단하게 그냥 1분 내외로 간단하게 딱 써서 읽고 간략하게 했으면 만약에 이제 그런 사실들이 바탕이 된다라고 하면 덜 떨어지고 회복이 빨랐을 것 같은데 단호하게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한 거에서 우리가 피해 받은 만큼 니네 배상 청구하겠다라든지 형사고발 하겠다든지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세상 저기 맘씨 좋은 아저씨처럼 얘기를 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가는 HLB 생명과학이었고 HLB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그 소개하는 거에 따뜻한 자본주의란 얘기. 이 양반. 안 되겠네. 그래서 그 당시 때도 그랬.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그럼 19년에 왜 달성하지 못했냐? 그때 당시에 뭐 5만 원, 6만 원 했던 게 뭐 2만 원까지 떨어졌었대요. 그 사람들이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해서 주가를 이렇게 박살을 내냐. 제가 입만 벌리면 주가가 박살이 난다라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대. 근데 이번에 회사 그 소명을 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경영 마인드가 있는 그대로를 다 주주들한테 공개하는 게 자기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따뜻한 자본주의. 뒤에 말 더 성숙한 기업 시민. 네, 어쨌든 요새 이제 한국에서 사실 신약 개발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다 어려운데 한국에서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사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처음서부터 물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유행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사다가 대충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포장 지점에서 해가지고 잘 되면 이게 주가 좀 한번 띄워보자 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많이 하니까 많이 당했거든 사실 그동안. 바이오는 진짜 거의 믿거가 돼버렸어. 이게 나중에 뭐 검찰 가서 거래 정지랑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 상패랑 아무 상관이 없어. 했다면은 그 회장은 일단은 여기는 주식을 하나도 안 팔았어.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그때 2년 전에 올라갔을 때 안 팔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라젠 같은 경우는 막 팔았거든. 그러니까 달라. 아예 다른 건데 결국 가서 증손이도 야씨 우리 꼬붕이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냥 하긴 그렇고 야 니네 뭐 보도 자료는 냈네 성공이라고 저기 검찰 고발해서 또 글로 공을 넘길 수도 있어. 아니면 증선위에서 이례적으로 혐의 없음 나올 수도 있고 검찰로 보냈는데 검찰에서 이것이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나도 사서 그때 먹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조사관이나 검사가 속으로 혐의 없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벌금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증손위에서도 아니면 거기서 벌금이 뭐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다시 상황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바짝 쫄아서 30% 40%가 빠졌는데 3일 동안 던진 개미들은 누가 구제해 주냐고. 아무도 구제 못하지. 구제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피해자들이나 아니면 HLB 회사에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HLB도 조선 비즈가 됐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뭔가를 소송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조사를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그러니까 고발을 해야 되는 고소를 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골 때린 게 그 금감원하고 지금 금융위는 그거 유출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내용 자체가. 근데 그건 우리한테 아직 온 것도 아니라서 우린 몰라요 했대. 금감원은 이거 유출되면 그 법적으로 걸리는 건데. 그게 어떻게 유출됐지? 우리 모르는데 너 알아? 아니 나도 몰라. 너 알아? 나 몰라. 우리는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조선비즈 2명의 기자는 이거를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진실의 문 앞으로 페일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기사로 써냈다라는 거는 그거를 내용을 안다는 다 거지. 봤다는 얘기. 프리엔드 1차에서 도큐멘터리에서 그 회신이 온 거를 소명한 자료에 그게 있었겠지. 그것도 원래 회사에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 걔네들이 얘기하니까 소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나온 데는 금감원이 그 자존심이 가장 유력하거든. 유출하면 안 되거든. 유출이 이제 돼서 그게 기사가 된 거잖아. 박살이 나는 거지. 그러면은 야 금감원 야네 2조 어떻게 할 거야? 막말로. 기자가 신내림 받았나 보네. 그래서 이렇게 박살이 나는 걸 보고 참 요즘 북한이 제약회사들 해킹한다는데 걔들이랑 결탁한 거 아니야? 그 결국 조선이 조선한 걸로. 형이 산 건 아니잖아. 나는 없지. 그러니까. 살 뻔했지. 큰일 날 뻔했어.